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짜장면과 쫄면의 발상지,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이렇게 면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시설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름하여 누들 플랫폼. 네, 누들 플랫폼. 자, 그래서 오늘은 홍인성 중구청장과 함께 누들 플랫폼이 어떤 시설인지와 함께 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써왔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인성 중구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홍인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홍인성 청장님, 짜장면의 고향 하면은 바로 고향이 인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면을 주제로 한 이 복합 문화 시설인 누들 플랫폼이 문을 열었어요. 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 아주 그냥 활짝 여셨는데 이름부터 이렇게 또 호기심을 자극을 하게 만드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장님. 예, 우리 인천 중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면 요리인 짜장면하고 쫄면의 발상지입니다. 예, 지난 3월 시범운행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국내 유일의 면 테마로 전시와 체험, 교육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누들 플랫폼을 개관했습니다. 예. 사실은 좀 더 일찍 개관할 거였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심해져서 미루다가 7월 1일 날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66억 받았고요. 그래서 지상 3층, 지하 2층에 누들 플랫폼을 조성했는데요. 예. 근데 누들 문화를 형성한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인천 유일의 월미 관광 특구가 있습니다. 예. 그 관광 특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예. 누들 플랫폼 1층에는 짜장면, 냉면, 쫄면, 칼국수 등 인천 누들의 역사와 또 면 요리,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음악 속 다양한 누들 이야기, 그리고 또한 고전 문학 작품에 미친 누들 등을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했고요. 그러니까 1층은 전시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 2층에는 영유아, 가족,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서 오색 제면 만들기, 젤리 국수 만들기, 나만의 컵 누들 만들기, 인천과 세계 누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예. 어린이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가족들도 아주 반응이 좋고요. 이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죠. 계속 3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3층이니까. 이제 3층은 지역 상인하고 예의비 창업자들이 함께 면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관련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유 주방하고 요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2021년 코로나 위기 관리 극복 공모대회에서 시민 안정성 제공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우리 인천 중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런 이제 그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체험 콘텐츠를 더 확충하고 그렇게 운영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체험이 될 수 있고 추억이 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청장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인천 중구 누들 플랫폼 문을 연 곳이 주소를 제가 가지고 있질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 그냥 검색하면은 잠깐만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누들 플랫폼. 누들 플랫폼. 여기 바로 나오네요. 누들 플랫폼. 검색하면 나옵니다. 누들 플랫폼만 쳐도 인천 중구 관동 2가로 해서 딱 나오네요. 혹시 모르시면 인천 중구에 오시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으면서 누들 플랫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중구에 가면은 이제 청장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로? 뭐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해야죠, 뭐. 아니, 누들이라는 뜻이 뭐 밀가루 이렇게 반죽 국수를 뜻하잖아요, 누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누들 플랫폼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영종 국제도시 해안가를 일주하는 그 자전거 도로죠. 하늘 바닷길 1단계 구간도 준공이 됐다고 들었어요. 내년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영종도를 일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예. 지난 7월 9일 박남춘 시장님하고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영정국제도시 하늘바닷길 조성사업 1단계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영정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영정국제도시 해안선을 따라서 자전거로 이제 일주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디게 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영정국제도시 하늘바닷길 조성 1단계는 약 7.6km를 사업비가 48억을 투입해서 만들었고요. 예. 자전거 전용 도로로 안전하게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단계와 더불어 2단계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영정 해안 북로에 6.5k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예. 영정 국제도시 해안 일주 자전거 도로가 건설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여가 활동 증진은 물론이고 영정 국제도시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관광 자원화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적인 자전거 대회나 또 철인 3종 경기 같은 그 경기를 유치해서 영정국제도시를 스포츠 메카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거고요. 네. 앞으로도 예정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협조해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자전거 타고 가고 이러면서 참 좋다고 그러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면 또 더 확장하는 계획 짜봐야 되겠다 이런 구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벌써 3년 전이었어요. 벌써 그렇죠. 2018년 7월에 예. 그 태풍 때문에 그 청장님들 취임식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다 우리 박남춘 시장님도 취소하시고 다 재난 현장에 가고 이랬죠. 그렇죠. 참 벌써 3년이 지났고 참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또 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민선 7기의 그 93개 사업 공약 중에 88개, 그러니까 88개 사업을 완료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94% 이상의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계신데요. 우리 홍인성 중구청장님께서. 예. 청장님 스스로 그동안의 성과를 돌이켜 본다면 하고 싶은 말들이 또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또 말은 줄여야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93개 사업 중에 88개를 완료했다 그랬는데요. 예. 완료 다 한 건 아니고 장기 사업도 있고 중기 사업도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88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말씀처럼 그 말씀을 주시니까 3년 전 7월 취임할 때 생각이 나는데요. 예. 태풍으로 해서 취임식 그냥 취소하고 그 재난 상황실에서 선서만 하고 위험 시설하고 상습 침수 지역 현장 돌아보면서 업무를 시작했고요. 또 그 다음에 2019년 상반기에는 영정국제도시의 수돗물 촉수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또 시간 보냈고 그러니까 2020년이 됐는데요. 2020년에는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가 아직 그 방역하고 경제 살리기 주민들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해해주고 협조해준 덕분에 지금까지 잘 극복하고 잘 또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사는 게 아쉬움이 있는데요. 아쉬움은 그런 이제 상황을 거치다 보니 다양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또 같이 고민하고 해가야 될 그러한 것들을 하기가 소통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소통이 어려워서 참 고민도 많았고 그 홍문고라고 해서 통장님들하고 각 지역을 다니는 것도 지난해 2020년 3월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2021년 5월, 6월 그때 조금 하다가 또 코로나 심해져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약 이익률이 94%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그렇고 또 우리 900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계획되어졌던 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요. 또 말씀처럼 기억을 좀 해보라고 하니까
2019년 10월에 영종국제도시 이청사를 개청했습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청사가 2개 있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인천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중구가 이청사를 개청했게 된 배경이 영종국제도시에 사시는 주민들이 일청에 오셔서 그냥 민원 서비스를 받는데 1시간 반 이상 교통시간을 보내고 또 대기시간까지 하면 2-3시간씩 걸려서 보편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영종국제도시에 2청을 개청했거든요. 그 개청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좀 편안해하는 것 보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또 뿌듯한 생각도 들고 또 국비 공모 사업에 뭐 삽목항이 5,100 300에 선정돼서 107억도 받았고 영종국제도시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 477억을 투입해서 2024년을 목표로 지금 복합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을 좀 집어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 공모 중이고 올해 이제 기본 설계 완료하고 나면 이제 2024년까지 무난하게 갈 것 같고 또 청소년 수련관도 지금 내년의 목표고 또 평생학습관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고맙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12여 년 동안 그 수건 사업이었던 그 제3연육교, 제3연육교가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박남춘 시장님이 지난해 결단을 하셔서 이제 지난 12월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자전거 도로가 제3연육교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제3연육교가 2025년에 완공이 되면 원도심이나 내륙하고 영종국제를 같이 이어가게 자전거로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도 생각도 있어서 아주 빨리 좀 준공되어져서 저도 한번 자전거 타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바쁘게 지내오셨는데 그나저나 이 인천 중구가 이제 원도심과 또 영종국제도시 이렇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도심은 주거 환경이 낙후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된 도시니까요. 이 부분이 또 중구가 해결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일 텐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뭐 중구만의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것도 지금 펼치고 계시죠? 말씀처럼 우리 원도심은 도시재생 사업 중에 신흥답동 공간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4가지 전략을 수립해서 2019년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신흥답동 공간마을 외에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동 우터골 더불어마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공모 사업에 262억이 또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2023년까지 3년 동안 인천 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어시장 주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 해결도 하고 이용객들 편의 증진도 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하고요. 도원동 지역에는 재개발 해제 구역이 있는데 그곳에 월남천 사랑마을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돼서 또 도원동 율목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가 한층 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심포 공공보도 연장 사업이 있는데 올해 12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소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또 원도심의 그 공용 주차장이 좀 굉장히 적어서 공용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조금씩 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130년의 역사를 간직한 근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원도심이잖아요. 특히 인천 중구에. 그래서 계양장 근대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 김구 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답동 성당이 있는데 126년 된 오래된 성당이죠. 그 관광 명소화 사업도 착공을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관광 명소화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원도심과 특색 있게 또 영종국제도시는 영종국제도시대로 그렇게 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홍인성 중구청장님. 이 영종국제도시의 경우도 좀 아쉬운 것이요.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지만은 아직도 정주를 위한 기반 인프라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학교나 뭐 병원 설립 등 이렇게 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예. 말씀처럼 영종국제도시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합 공공시설 건립을 또 추진해서 2024년까지 완공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청소년 수련관은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 평생학습관은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평생학습관이 일단 계획대로 준공이 되면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확충될 거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학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잖아요. 예.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니까 예. 그게 그 학교를 만들던 과정이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영종국제도시의 시급한 과제가 이제 학교여서 학교 신설을 계속 요구했는데 과밀학급 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도 하나였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인천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6차례 심사를 거쳐가지고 예. 계속 그 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 입주라든가 이런 거 입주 공고를 당기기도 하고 협조 구하기도 하고 해서 6번 만에 실사를 거쳐서 한울 1중을 신설해서 승인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 6번 만에. 예, 6번 만에.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참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 경제청, 인천시 다 그냥 고생을 많이 한 거죠. 학교 만들기가 이렇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학교가 만들어지면 또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수업하기 좋은 공간에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날 계획이니까 계속 또 좀 그렇게 학교 만드는 것에 교육청과 같이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생명의 존중 때문에 우리 영종국제도시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그 생명도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만 또 영종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이용하셔야 돼서 예. 우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공동 대응해 왔고요. 종합병원 유치를 열망하는 주민들 12,000명이 서명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유치 공론화를 위해서 지역주민 간담회도 열었고 의사들 간담회도 열었고 또 지역주민과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진행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원 관련 노력을 해왔고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중구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해 왔으며 또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요청을 하고 인천시에도 요청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해주고 계시고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저도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여러 곳에 다녀오고 그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왔는데요. 2024년에는 5월 중에 그 진영 행정부 장관께서 코로나 그 현장 점검차 방문했을 때도 영종국제도시의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었고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300병상 정도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하셨고 장관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20년 6월에 보건복지를 방문해서 다시 이제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하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병원은 한 300병상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계속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변에 그 공공성을 갖춘 시설을 만들자. 뭐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면 평상시에서는 그 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부에서 그 공항 주변이니까 오신 분들 그쪽으로 그 자가격리를 하던 생활치료실을 쓴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코로나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스나 메리스를 거쳐서 왔듯이 앞으로도 감염병이 많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처를 하자는 계획도 서로 공감하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총장님. 아이고 참. 네, 좀 중구에서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중구는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하고 인천항이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 중구 고용위기 분석 및 대응 전략 용역을 추진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도 신청했었고 물론 이제 선정은 되진 않았지만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각종 일자리 공모 사업 부분을 체계적으로 추진했고 그래서 그 국비를 최대한 받았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아마 제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2월 17일에는 쿠팡하고 중국구민 우선 채용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도 체결해서 신축된 쿠팡센터에 구민들 우선 채용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가장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잖아요. 예, 그분들 경영 안정자금 2천만 원 시급하고 시설 개선 자금 3천만 원을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는 이제 3%를 우리 구에서 보존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 경제 활동을 좀 촉진해야 돼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상권 르네상스 팀을 아예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해서 좀 르네상스 분들 도와주기로 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그 선정이 되면 120억을 5년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적극 준비하고 공모 신청을 했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선정이 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한 1분 남짓 오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뭐냐면 그 재물포고등학교. 재물포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그 8개 동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셨고, 고등학교 그 존치의 필요성도 이제 역설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간단하게. 예, 재물포고등학교는 사실 인천의 상징적인 학교고 대표적인 학교였죠. 그리고 원도심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재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나왔을 때 주민들 의견을 모았고 6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모았고 그 의견을 가감없이 교육청에 전달도 했고 최근에 그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우리 동구청장 그리고 조택상 부시장 그렇게 만나서 또 협의도 좀 했고 그 이후에 교육감이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구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지금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고 이전에 대한 것은 아예 스톱하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 주민 대표들도 모아서 그럼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부분으로 볼 거냐, 원도심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런 고민을 기관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종 이제 결론을 내서 그런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구민 또 시민 모두가 지금 뭐 힘든 상황인데 여하튼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구청장께서 앞장서서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사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힘내시고요. 무더위까지 같이 와서 더 힘든데 이렇게 힘내시고 또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힘이 조금 덜 들 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